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쇄신하지 않으면 한국당에 기회가 없습니다. 쇄신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 쇄신을 다시 뒤엎을 불순 세력은 등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투신을 하는 것이고, 괜히 일각에서 저보고 전수당하고 썰어버리겠습니다. 차기 당협위원장을 선발할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가 출범했습니다. 칼자루를 쥔 외부 위원 4명 중 전원책 변호사의 기자회견 당시 발언이었고요. 또 다른 외부 위원인 이진건 전 국민일보 논설 고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이 발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모독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수근은 간첩이었습니다. 선량한 우리를 악랄하게 속인 이수근은 붉은 일이 때 앞잡이였습니다. 자유의 땅 조국 대한을 그리워하는 북한 동포의 한 사람인 줄 알고 설마 하던 국민의 눈을 속인 이수근은 간첩이었습니다. 1969년 대한뉴스 제713호의 내용이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던 이수근이 간첩 혐의로 사형 집행, 처형을 당했죠. 그런데 오늘 법원이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처조카이자 이번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백영옥 씨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4부 국벤져스, 오늘은 요정을 만납니다. 이용주 의원 출연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1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자유한국당이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이른바 조강특위를 구성해 오늘 출범했습니다. 조강특위는 전원책 변호사, 이진건 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등 외부 인사 4명과 김용태 사무총장 등 내부 인사 3명으로 꾸려졌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담당할 조강특위, 과연 자유한국당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번에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에 합류한 이진건 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조강특위 위원으로 합류한 배경은 어떻게 있죠? 즉 전원책 변호사가 직접 전화했던가요? 그렇죠. 그 전원책 변호사가 같이 좀 하자고. 예. 또 요청도 있었고, 또 말하자면 제가 보수 유권자로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로서 우리 보수 정치 세력 또 보수 정당을 되살리고 재건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 참여했죠. 예. 그 저번에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도 하셨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강특위가 출범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변신을 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돼야죠. 왜냐하면 예.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저도 또 걱정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이번에는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죠. 그래야 되지. 만약 이번에 다시 또 이 자유한국당이 쇄신운동에 실패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쇄신 작업을 하다 보면 예. 당연히 또 반발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있겠죠. 예. 예, 그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어떤 경우에도 반발은 있게 마련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게 아무리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다더라도 당사자 입장이 되면 억울하고 분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나 저희들이 그야말로 저 당을 살리기 위해서 예.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좀 희생할 줄 아는 그런데 그게 이제까지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이라든지 보수 정당에서는 그런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에 좀 자신이 양보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당을 키우면 그 이후에 자신한테도 기회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런 차원에서 또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내 당협위원장 교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만 현재 그 뭐 몇 프로 선까지 이렇게 교체를 한다 이런 계획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지금 앞으로도 뭐 몇 퍼센트 정해가지고 옛날 같이 뭐 30% 쳐낸다. 뭐 이런 식이 하면 그 인위적이고 그 도식적인 그런 이제 계획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 여하튼 국민이 보고 정말 그 쇄신의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을 인정해 주실 그런 성격의 쇄신을 해야지 뭐 몇 퍼센트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출범했으니까는 뭐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예, 고맙습니다. 예. 윤여준 전 장관도 자유한국당 다음 총선 때 50석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들 국민들도 조금 그런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 보수 정당 중 이제 가장 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당이 지금 내부적으로 4분 오열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천막 장사하고 이럴 때도 50석 건지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도 그 자유한국당의 소속 의원이라든지 당뇨 조직이라든지 이름 그 당원들이라든지 모두가 정말 이를 악물고 다시 태어나서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한다면 아마 또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윤여준 선생의 그 말씀은 염려해주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 지금 외부 인사 4명. 내부 인사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부 인사들과 내부 인사 간의 불협화음은 없을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전원책 변호사한테 뭐라고 들었냐면 이 결정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들은 이런 결정에 참여하지 말라. 외부 인사들 우리끼리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아마 그 해가지고 양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아무래도 또 우리 당에 당신들이 들어와서 왜 당신들 마음대로 하려느냐 이런 또 그런 거부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은 일단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가다가 혹시 중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나더라도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또 쇄신이고 개혁일 테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 김무성 의원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런데 뭐 이야기를 기자들하고 아마 전원책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뭐 지목되고 하니까 또 말하다 보면 그 말이 또 말을 꼬리를 물고 이래 됐는데 저희들은 아직은 뭐 김무성 뭐 전 대표라든지 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어떤 구체적으로 누구 이런 식으로 아직은 생각해 본 바가 없고요. 오늘 이제 첫 상견례를 하고 처음 회의를 했으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 두 분뿐 아니라 누구라도 만약에 당에 대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 당을 발전시킬 그런 자질이 되는 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뒷받침해줘야 될 것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선수가 많고 아무리 그 캐리어가 화려하고 이런 분이라도 만약에 당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준다든지 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마 그렇게 되면 진실로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스스로 또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예. 그런데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도 나온 바도 없거니와 전혀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분들하고 상관없는 일반론입니다. 예. 그냥 전원석 변호사가 한마디 한 게 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도 무슨 그런 전제를 두고 말한 게 아닌데 예. 말에 이제 꼬리를 잡혀서 또 꼬리를 또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해명하고 저렇게 해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꼬인 거지. 예. 그분들한테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무슨 어떤 지금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상연했으니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예. 이 기준이라든가 공정성 문제 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겠죠. 사실은 이제 예. 가장 큰 문제가 과연 공정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훗날에도 당신들 공정했느냐, 뭘 기준으로 했냐 이제 따질 텐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물론 개괄적인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거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예.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나온 그다음에 건 없고요. 예, 또 구체적으로 설령 기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외에 공개해버리면 그 자체가 또 논란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당무감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전 253개죠. 그 전 지역구를 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그런 자료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그렇게 확보해 나갈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간 위원이 4명 아닙니까? 예. 이 4명인데 전체가 이제 티오가 7명인데 그 중에 외부가 4명이거든요. 예. 이 4명이 만약에 서로 의견 통일을 하지 못하면 그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의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결정은 4사람이 전체가 이를테면 만장일치, 전원일치가 되지 않는 한, 전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결정이 안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4사람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공정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그래서 외부위원 4명이 전주의 변호사까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 임명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명이 되는 건데 예. 그 강성주 전 사장이 과거 금품수수 비리가 있었다. 그래서 처분받았는데 조항특위 위원으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 인선 과정은 전원책 변호사가 책임지고 했으니까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는데 그러나 예. 이 강 의원이 재판 결과를 해가지고 무죄로 나왔고 예. 또 뇌물받은 거 즉각적으로 받자마자 바로 돌려줬던 거고 이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법적으로 근데 그분 사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드러났으니까, 밝혀졌으니까, 그래서 전원석 변호사가 지명을 했겠죠. 예. 충분히, 그런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예. 만일 이 당협위원장에서 이제 아웃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또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문제를 지적한다든지 어필을 한다든지 거부감을 보인다면 이건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저희들이 기대합니다만 저희도 예. 사람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죠. 예. 바른미래당도 이제 자유한국당과 같이 조항특위를 구성했는데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는 하나가 돼야 된다. 통합전대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진권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남은 당이 있는데 당 보고 다른 정당 보고 통합전당대회 하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아마 전 변호사도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뭐냐면 지금 4분 오열된 이런 보수 정치 세력을 다시 결집시키지 않으면 재개하기 어렵다. 그게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냐면 보수 정치 세력이 이번에는 이 계기로 정말 같이 좀 다시 재개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아마 그런 표현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뭐 지금 바른정당하고 뭐 같이 합치자 이런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당 대 정당이 서로 무르익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나서서 뭐 왜냐하면 우리는 조직 강화 특위 위원이니까 다만 이제 이런 일을 맡았으면서 기대가 뭐냐 또 혹은 희망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기회에 우리가 보수 정치 세력이 재결집 이렇게 해서 이 보수 정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어렵게 합류하셨으니까 예.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곤 자유한국당 조직특별강화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강병기 들어가기 전에 자축타임, 지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보내드린 제73주년 광복절 특집 시리즈 한국 PD연합회에서 주는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수 치세요. 네. 저한테 축하드립니다. 트로피가 있는데요. 이달의 PD상 MC 이동형, 연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예.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셔야죠. 다 제가 잘해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작진은 한 게 없어요. 듣고 있는데 대놓고 그런 얘기. 대놓고 정말 할 게 없습니다. 표정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 밖에서. 예, 뭐 이것 말고도 앞으로 또 줄줄이 또 대기 중입니다. 상들이 탈 때마다 자랑질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예스 앱으로 이정희님께서 순천의 아들 조대진 변호사님 북한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재미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 평양 다녀왔어요? 예, 평양 갔다 왔습니다. 왜요? 14 남북선언 그 기념행사차 제가 포함이 돼가지고 운 좋게 갔다가 좋은 경험 쌓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14 기념 행사였는데 조대진 변호사가 왜 거기 포함됐을까요? 그러니까요.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네가 거기를 왜 갔냐 막 이런 투로 자꾸 물어보시는데 예. 제가 보는 거하고 달리 간송문화재단에 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송문화재단 하면은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든 재단인데요. 예. 여러분들 훈민정음 해례본 아시죠? 예.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단입니다. 그 차 따라갔다 그 차 왔습니다. 따라갔다 예. 왔다. 네. 요번에 눈빛을. 아니 저도 14 정상회담 기념 토론회 막 사회도 보고 이랬는데 저한테는 안 부르네요. 안 부르고 조대진은 부르니. 그러게요. 제가 운 좋게 대신 가보니까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 말고 다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낯뜨거웠습니다. 비행기 못 타고 수송기 타고 갔어요? 수송기 타고 갔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몹시 불편하긴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막 군 낙하산 뭐 이런 펼치는 그런 수송기지 않습니까? 되게 낯설은 경험이긴 했는데 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경험이었으니까요. 예. 냉면 드셨습니까? 냉면 심하게 먹었습니다. 부럽네요. 너무 심하게 먹고요. 보는 앞에서 4그릇 드시는 분도 봤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그냥 방송이니까 맛있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정말 맛있었고요. 어떤 차이점 있습니까? 일단 국물이 은은합니다. 은은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약간의 천연의 맛.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좀 여러 그릇 먹으면 조금 이렇게 느끼할 수도 있는데 전혀 느끼한 맛이 없고 면발도 되게 맛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면 말고 또 맛있는 거 없었습니까? 또 제가 생각났던 거는 송어살로 만든 거기는 이제 알랭묵이라고 하는데요. 살을 발라가지고 묵을 만들었더라고요. 송어요? 예, 송어. 그래가지고 그 묵을 만들어가지고 묵을 잘라놨는데 좀 비릿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호텔은 좋았습니까? 호텔은 그러니까 고려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아, 고려 호텔. 그 유명한. 그 쌍둥이 건축물처럼 돼 있는 고려 호텔 평양역 근처에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처음에는 특급 호텔이라고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뭐 그래도 북한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특급 호텔이지만 일단 방문을 여는 순간 저희 외할머니 집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오래된 건축, 오래된 가구들의 냄새. 근데 안은 되게 좀 깨끗하게 단정된 모습이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 손님들 맞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 모습들 많이 보였습니다. 호텔에서 뭔 말만 하면 즉각 이루어졌다고요?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우연의 일치겠죠. 이제 저희들이 슬리퍼가 왜 여기 룸메이트가 2명인데 슬리퍼가 하나지라고 하면 내려갔다 온 사이에 슬리퍼가 와 있고. 도청 아닙니까? 에이, 우연이었겠죠. 귤이 맛있다 그러고 귤을 2개 먹었는데 귤이 리필이 돼 있고. 이런 느낌. 예.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부럽네요. 네. 부럽네요.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언제 저희는 한번 가볼까? 네. 부럽습니다. 예스 앱으로 다금바리님. 와, 맘모스 집 아들내미다. 뭔 말입니까?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저희. 질문이 있어요, 여기. 저희 부친이 예전에 극장을 하셨는데, 그 극장 이름이 맘모스 극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 외모를 보고. 외모도 맘모스 같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양에 가서 좋은 추억 남기고 왔다니까 다행이고요. 네. 어제부터 시작된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 오늘 해상서열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해상서열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인 5시에 완전히 끝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3번째 관함식입니다. 이 관함식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군 통수권자가 자국 해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사일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요. 원래는 14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뒤에 주로 자국의 해군력을 과시하는 형태로 많이 쓰였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국군의 날 퍼레이드인데 해군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주로 각국이 따로따로 했는데 1,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가지고 연합국들이 자국들 연합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의 함선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하면서 관함식 형태를 갖춰 나가기 시작하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 평화무드가 정착되면서 이게 문화축제 형태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도 참석했고요. 네. 그런데 우길기 논란이 있었던 일본 불참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사회를 하는데 우길기가 등장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니까.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중국도 불참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된 일인가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게 일본의 불참 같은 경우는 좀 예고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길기를 가지고 해상사일에 참여하면은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일본이 불참을 결정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예상입니다만 이 미국의 항공모함이죠.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번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이것 때문에 불참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가 좀 많습니다. 예, 확실하진 않고요. 근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가 특히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게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지금 중국과 이제 다른 나라들 사이에 이제 해상 분쟁이 있는 곳이 이렇게 남사군도 부근인데 그 근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불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연설에서? 오늘 제주도에서 함상 연설을 하셨죠. 신형 상륙함인 일출봉하면서 연설을 하셨는데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민이 겪게 된 아픔들 충분히 이해하고 치유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제주 섬 전체가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가지는 가치 그리고 제주 바다가 평화의 바다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지금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또 해군 장병에 대한 위로의 말도 같이 전달을 하였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관함식 개최도 반대했었죠. 예, 사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8년 2번째 관함식 열릴 때부터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국제 관함식이 제주를 이렇게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전쟁의 섬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해왔고요. 한반도의 평화 무드를 역행하는 행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해군 지금 현재 강정마을 해군 기지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 해군 기지 갈등이 앞으로 100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보다는 외국 분함까지 끌고 와서 오히려 강정 주민들의 아픔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강정마을 주민을 만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진심을 갖고 다가가는 사람한테는 그게 조금 그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함상 연설에서 할 때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그 강정마을이 갖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서 갖고 있는 이런 상처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뭐 전쟁과 뭐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한 해군기지 건설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도 이런 진심을 좀 전달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이렇게 주민들의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국방부가 지난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취하를 한 상태거든요. 또 감정적인 어떤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마련돼 있지 않느냐.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남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어제부터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도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하라. 작심한 발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로서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에 대한 발언은 조금 자제하는 측면이 많았었는데 상당히 좀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죠.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기능 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9일 이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하고 그 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의 헌법재판관이 지금 추가로 임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모두 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들인데 국회가 3명을 선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기능 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회가 정부를 비판하려면 적어도 헌법기관은 구성은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같은 문제도 있을 테고. 그렇죠.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야당이 전혀 협조해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반면에 괜히 이런 얘기를 해서 야당을 더 자극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견해를 말할 때 이렇게 쉽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해도 너무 한다 아니면 너무 협조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이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평양 방문 전에도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는 당리당략을 좀 걷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민족사적인 위를 위한 일이라든지 국민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비협조적인 거 아닌가라는 조금 성토 비슷한 얘기까지 한 것 같아서 정말로 협조를 좀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야당은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글쎄, 지금까지 협조가 있었다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야당이 한 번도 협조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협조가 안 돼.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매번 인사 문제를 문제 삼아가지고 인사 문제 인사 비준이라든지 인사 청문회 이런 걸 문제 삼아가지고 계속 국회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유은혜 장관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작년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앞에 김기식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를 들어서 계속 국회를 파행시키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사실 터질 게 터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어쨌든 야당은 대통령 발언으로 더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 반응 좀 봅시다. 야당 같은 경우는 당장 일단 나경원 의원부터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섰고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일단 소동이 좀 벌어졌습니다.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것이 바로 법사위라든지 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현재 공석이라는 점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법사위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이은재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특히 또 이제 보건복지위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국회를 뭐 겁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 이렇게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일체 의회 견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뭐라고 합니까? 여당 측에서는 이해는 한다. 뭐 그 국회의 권한을 뭐 침해한다는 뭐 그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이 정도 얘기까지 했느냐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 관련된 발언이 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침묵한 데 이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주신 헌법재판관 3인의 인준을 처리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도 국회에 수많은 계류된 법안들이 있는데 처리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는 부분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 발언으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격거리가 없었는데 뭐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더 강한 발언들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뭐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문 대통령이 국감 첫날부터 너희들이나 잘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입법, 사법, 행정 분리의 그러니까 삼권 분리의 근간을 흔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뭐 김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유감을 표명한다. 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한창인데 어쨌든 국회는 또 행정부를 견제할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국회가 돌아가면 여러 가지 산적된 현안들 법률을 또 처리해야 될 텐데 지금 저 이렇게 계속해서 평행선으로 달리고 또 다투면서 달리고 있으면은 과연 이 정부 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당장 뭐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3명이 이제 임명되지 않은 것이 일단 발단이 됐습니다만 뭐 헌법재판소만 해도 지금 현재 기능 정지 상태에 빠져 있는데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당장 이제 국회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제대로 통과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스럽고요. 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가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도 좀 지연되지 않을까. 때로는 보기에 따라 조금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 협치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약간 쇼잉 뭐 고양이도 데리고 나오고 뭐 또 데리고 나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이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인데 뭐 그런 일을 안 하면서 뭐 대통령에 관련된 발언 뭐 일을 하라고 이렇게 압박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 비판하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국민들도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조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양 다녀온 조대진 변호사 아직 스튜디오에서 안 나가고 앉아 있는데 조대진 변호사 뉴스 정면 승부 한 6개월 출연했죠? 네, 한 6개월 출연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예, 오늘 마지막 방송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이제 뭐 제가 소송 업무도 좀 많아지고 좀 집중해야 될 일들이 좀 생겨서 불가피하게 좀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6개월 동안 소회. 일단 훌륭하신 이동영 작가님과 함께 방송을 했던 게 영광으로 느껴지고요. 좀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도 많았던 것 같고, 이 프로그램에서 상도 타고 이래서 참 뿌듯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나가면서 여기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고요. 제가 소송이 조금 많아져가지고 또 이제 방송을 또 많이 하면서 하는 게 조금 이렇게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전국에 소송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소송들이 많으면 이제 또 이동하는 데도 시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불가피하게 방송을 좀 줄였고요. 조금 여유로워지면 다시 또 개편에 편승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C가 바뀌면 온다는 얘기가. 아, 전혀 그러면. 예, 6개월 동안 수고하셨고요. 예, 뉴스 정면 승부 출신들이 다 잘 됩니다. 밖에 나가면.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